예, 안녕하세요. 6월 28일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네, 미국 시장은요, 반도체주가 오늘도 크게 올랐고요. 또 오늘은 금융주도 강하고 이렇게 해서 나스닥, S&P 비교적 좀 올랐습니다. 다우도 뭐 계속 강세였는데요. 그 마감 무렵 보니까 약보합으로 끝났네요. 예, 봤더니 보잉이 그 하루 종일 좀 약세였고요. 시스코 시스템 약세였고 반도체 중임에도 불구하고 인텔은 좀 내렸네요. 이렇습니다. 채권 시장은 지금 하루 단위로 늘뛰기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장기채 수익률 내렸는데 저는 그 장기채 수익률 더 내려가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은요, 그 달러 강보합세 원 환율 좀 올랐는데 지금 그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2분기가 끝나는데 저는 그 2분기 리세션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매우 한 두 달 전서부터 이미 리세션을 예고를 해 왔는데요.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2분기도 마이너스 성장하고 수출이 계속 나빠지고 하면은 그 원환율 7월에 좀 더 오르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가는 살짝 내렸는데요. 저는 여기서 더 오를 수 없다고 봅니다. 미국의 원유 수출량이 거의 지금 요즘 사상 최고치 매일 370만 배럴이 넘고 있습니다. 이란, 베네수엘라 지금 그 완전 금수되고요. 리비아 지금 생산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내전하느라고. 그 다음에 오펙과 러시아 등이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생산, 수출 워낙 좋아서요. 유가 못 오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하반기 가면 50% 이하도 가능하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보겠습니다. 가령 그 1분기 GDP면요. 이게 1월, 2월, 3월 아닙니까? 그러면 속보치가 4월에 발표되고요. 잠정치가 5월에 발표되고 그래서 확정치가 오늘 발표됐죠. 6월입니다. 이게 3.1%. 이게 확정치라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2분기 속보치는 7월에 나오고요. 잠정치는 8월에 나오고 확정치는 9월에 나오고 뭐 이런 원리가 반복됩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예상보다 뭐 소폭 증가했고요. 잠정 주택 판매 지수 이걸 펜딩 홈 세일즈 리포트 이렇게 말하는데 이 펜딩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하고는 이거 그 주택 매매하는 게 약간 달라서 이런 그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 확정 직전 그 지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전월보다 호조입니다. 작년 12월이 바닥이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증가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 물가 관련 지표가 두 개 발표되었는데, 그러니까 GDP 프라이스 인덱스, 그다음에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 그러니까 모두 매우 낮은 값입니다. 이제 쟁점들 정리하겠습니다. 오사카 G20 서밋이 아니고요. 트럼프 시진핑 서밋에 모두가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슈는 모두 묻혀버렸습니다. 사실 이슈가 많은데 말이죠. 여러 보도가 난무를 하는데 그러니까 중공 관련 중공 측에서 나온 그 보도하고 미국 측에서 나온 보도로 나누어서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가오펑이 중공의 3대 조건들 아직 살아있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 중공의 3대 조건이 뭡니까? 추가 관세 철폐하고 현실적 구매 금액으로 좀 그 구매 금액 미국이 요구하는 그 구매 금액 현실화 시켜주고 그다음에 합의문 균형 잡아달라 이런 거였죠. 월스트리트 저널, 뭐 CNBC 등은 말이죠. 시진핑이 합의를 위한 그 텀즈 어떤 뭐 구체적 조항을 제시할 거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텀즈라는 게 화웨이 제재 철회하고요, 징벌적 추가 관세 철폐하고 중공의 수입 규모 뭐 현실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진핑은 아무래도 그 가서 뭐 트럼프하고 싸워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탁을 해야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해주면 대신에 이란이나 북공 문제에 대해서 중공이 그러니까 미국 편 들어주겠다. 뭐 이렇게 뭐 딜을 제시를 한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뭡니까 이거? 어? 이런 보도 북공이 보면 자존심 엄청 상할 거 아닙니까? 속이 확 뒤집어질 것 같은데요. 예? 예? 북공이라는 게 중공 입장에서는 고작 유리한 무역 협상을 위해서 활용하는 이런 버리는 카드에 불과하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음.
근데 이미 이런 가능성 여러 번 그 언급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가능성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미국한테 별로 그 먹히는 카드이겠습니까? 네. 그건 좀 의문입니다. SCMP는요, 이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홍콩계 그 유력 신문이죠. 추가 관세에 대해서 잠정 휴전할 거다, 휴전이 됐다, 합의를 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잠정 휴전, tentative truce, 이게 합의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터시 서밋 이전에 보도자료 낼 거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뭐 새로운 건 아니고요. 추가 관세 부과 없이 무역 협상 계속하게 된다, 재개한다, 이런 기존의 시나리오 있었잖아요. 저도 이렇게 예상한 바가 있습니다. 벌써 한 달 전에요. 이게 이제 합의를 해서 보도자료 나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는 보도자료 나오는지 보면 되겠네요. 뭐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내일 아침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미국 측 입장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커들러가 폭스뉴스에 딱 두 마디 했습니다. 1. No preconditions were set ahead of a meeting. 뭡니까? 전제 조건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No preconditions were set. 완전 확정적인 표현입니다. 네. 2. US may move forward additional tariffs. 추가 관세 결국 한다는 겁니다. 매긴다는 겁니다. 2번은 결국 장래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음, 라이트하이즈가 또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중공은 지금 분명히 밸런스드 트레이드 딜, even handed agreemented, 좀 균형 잡힌, 우리가 양보하면 너도 미국도 좀 양보해라, 균형 잡힌 평등한 이런 합의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라이트하이즈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거다 딱 잘라버렸습니다. 근거는 뭐냐? 지금 상황을 초래한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중공이 트레이드 트랜스그레션스, 이게 일종의 뭐 침입한다, 뭐 법을 어긴다, 규정을 위반한다, 뭐 이런 거거든,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중공이 무역에 있어서 어떤 위반, 나쁜 짓 이런 거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내용은 거기 다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 수십 번 지금 반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레이드 트랜스그레이션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겁니다. 원인은 중공한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 대중 무역 적자가 4,200억 달러 대략, 올해 4개월간 1,070억 달러랍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이 무역 적자 줄지 않을까요? 올해 수치가 이제 궁금해집니다. 트럼프 말이 항상 제일 중요하겠죠. 오사카로 떠나기 전에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SCMP 위에서 봤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3천억 불 추가 관세 잠정 휴전을 보도했는데 사실이냐? 그러니까 이제 잠정 휴전하게 된 근거를 이제 추정하기를, 갑자기 3천억 불에 대해서 전부 다 25% 때려버리면 완전히 이거 공급망이 마비되는 거 아니냐, 국제 공급망이. 그래서 대혼란이 초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트럼프는 한마디로 아니 불가능하지 않다고,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묻죠. 재선 걱정 안 되냐고. 그랬더니 지금 중공이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중공이 더 합의가 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직접 플랜 B를 언급했습니다. 네, 뭐냐면은 딜이 없으면, 여기서 딜은 트럼프는 항상 굿 딜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말한 딜은 지금보다 더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딜이 없으면 추가 관세 25%가 아니라 일단 10%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관세라는 건 우리가 중공과의 거래 규모를 서서히 축소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중공에게는 정말 나쁠 거다. 이런 말을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10% 컷 할 수 있다는 이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지금 그러니까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 10% 정도 찔끔 올려봤자 중공이 환율 조작해버리면 쉽게 그냥 무력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25% 해보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은 저는 여러 번 이런 견해를 밝혔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당장 25%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러니까 공급망 확보에 분명히 차질을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는 분명히 수십 번 시뮬레이션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이 그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방대한 이론을 가지고 이론이 얼마나 탄탄합니까? 이 경제 이론이. 그리고 실무적인 그런 감각을 가지고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당장 25%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중공에서 탈출해서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나 멕시코나 이런 데서 이제 대체 공급망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 대체 공급망이 형성되는 속도에 맞추어서 관세를 때리자.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저는 원래부터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이 공급망 재편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미국의 계산기간에 맞춰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의미 아닐까? 즉 중공 입장 고려하는 거 0입니다. 중공 입장 전혀 고려 안 합니다.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저것들 가장 효과적인 공격을 위해서 오로지 미국 입장에서만 고려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은행에서요, 지역 경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2분기에도 이제 국내 경제입니다. 해외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 국내 경제, 주로 그러니까 기업의 투자, 또 가계의 소비, 여기에 집중한 거죠. 1분기보다 비슷하거나 살짝 찌그러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한 건 기업 투자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수출이 지금 분기 내내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3분기 또 다른 그 보도는 3분기까지 신규 채용 20% 이상 감소할 거다. 이렇게 되면 사상 최악의 취업난이 더 가중되는 거죠. 그래도 작년에는 대기업은 그 신규 채용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대기업마저도 신규 채용을 감소한다는 겁니다. 표들 쭉 올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뉴스 한 서너 개 단신으로 한번 전달해 드려보겠습니다. 향후 10년간에요. 일자리 2천만 개가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소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버, 그랩, 리프트 이런 게 지금 공유경제의 리딩 기업들 아닙니까? 네? 그랩은 그 베트남 이런 동남아 가서 사용해 보신 분들 많죠?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미국에서 리프트 이용자들에게 웨이모 자율차 서비스 제공된다는 뉴스입니다. 놀랍죠? 이렇게 무역전쟁을 하건 말건 4차 산업혁명 쉬지 않고 갈 길을 뚜벅뚜벅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 말경에는 와이파이 6가 서비스 개시된다는 뉴스도 한번 보십시오. 3월 현재 전 세계 인구의 57%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이란 관련해서요. 하메네이가 미국의 대화 제의는 속임수다. 이란을 무장 해제하려고 한다. 그래서 대화 거부 다시 밝혔습니다. 하메네이는 달리 생각할 수 있음에도 자유의지로 대화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메네이 마음이 바뀌거나 이란 사람들이 정권을 바꿀 때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올렸던 미국의 이란 정책 Sanction and Sea Strategy, 과연 이란이 체제가 붕괴될 것인지라는 그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멋진 우중산행 기대합니다. 우중산행도 참 멋집니다. 지난주에 조망이 나빠갖고요. 사진을 별로 못 찍었습니다. 이번에도 비가 오면 일단 사진은 별로 못 찍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아쉽네요. 예. 이상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